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 이후로 주도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손들이 가장 강력하게 쓸어담고 있는 종목은 단연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 흐름이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바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반등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어떤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약세 흐름이었잖아요. 환율이 거의 1,400원대를 넘어서 1,410원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유독 한국의 원화만 좀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미국은 약달러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원화가 강세 흐름이 안 나오고 약세 흐름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해라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슈를 따져보자면 일단 8월 달에 무역 수지가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대미 무역 수지인데 대미 무역 수지가 2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흑자죠. 그런데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26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6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15억 달러를 또 유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개인들 6억 달러와 연기금들 1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21억 달러죠. 그러니까 26억의 흑자가 났어도 21억의 또 달러가 유출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환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 120만 명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이번에 연휴도 길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수지가 또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원화를 다 달러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화의 수요는 줄어드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약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과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들의 달러 유출의 흐름을 보면 대미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흐름이 약세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WGBI 국채 선진 지수죠. 우리가 작년에 편입을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번 10월 달에 편입을 할지 말지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편입이 되면 90조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을 해요. 230조 원 정도 국채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WGBI에 편입이 되면 그러면 국채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편입이 지연이 되면 외국인들이 국채에 대한 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또 선진국들의 장기물 금리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잘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WGB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우리나라 장기물 금리는 크게 변동성이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 로드맵을 연내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MSCI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려면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내놔야 되고 그 중에서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채권이나 주식이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MSCI의 요구사항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내년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기로는 또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MSCI 지수 편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SCI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러면 또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돼요. 이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1경이 넘어갑니다. 도단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가 되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를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뭐 변동성이 커지겠죠. 사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실 현물시장, 선물시장, 외환시장 이렇게 있는데 외환시장이 제일 크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 선물이든 현물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이벤트가 9월 말에 또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벤트가 있죠. 트럼프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29일 날 예산안 회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예산안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을 해야 됩니다. 셧다운하면 직원들을 또 대량 해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파산을 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파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신에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셧다운이나 디폴트 위기까지는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발생을 했죠. 파산이 완벽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협상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었지 뭐 파산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채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주식이 막 2, 3% 빠져서 우리나라 주식도 뭐 2, 3% 정도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네이버와 두나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수급이 다 이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빅딜 흐름이라면 하루 이틀, 뭐 1, 2주 정도 재료가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좀 재료가 유지가 될 확률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내 몫이 적어지면 어떠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승부수를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의 손을 잡고 금융기술 미래를 잡나. 뭐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자, 봤을 때, 자, 네이버의 사업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해야 그래야 네이버도 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계를 극복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AI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른 글로벌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했고 그다음에 그 외 등등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는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사업 모델이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돌파구를 잡았냐? 바로 블록체인 관련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를 송치영 회장이 하고 이해진 의장은 3대 주주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해진 의장이 주인이잖아요. 네이버를 설립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를 맡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지배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과 사업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빅딜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도 못해요. 네, 하지만 두 회장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핀테크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네이버 파이낸셜은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쪼개기 상장을 하기에 어려워졌잖아요. 지금쯤이면 네이버에서 네이버페이를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쪼개기 상장이 인식이 안 좋잖아요.
자, 근데 정부 자체에서도 또 허들을 높여버렸습니다. 쪼개기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합쳐가지고 나스닥에다 상장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 안 됐는지 상장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나스닥에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붙여가지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회사 전부 위민 전략이에요.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을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졌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장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는 네이버랑 협력을 해서 더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두나무 투자자든 네이버 투자자든 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 최소 40조에서 50조 정도의 기업 가치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도 여전히 7% 정도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에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40%나 빠졌어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27만 원대, 28만 원대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8만 5천 원대를 돌파하면 30만 원대도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특히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추세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의 매집 비율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1조 정도 순매수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저점 흐름과 가장 최고점 흐름 한 달 동안의 이 흐름을 봤을 때 딱 중간 가격이 24만 5천 원 자리가 나와요. 네, 이게 월봉 캔들인데 24만 5천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1억 3천만 주가 있네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유통 주식과 그 다음에 평균 가격 24만 5천 원 이렇게 구해보니까 32조 원이 나와요. 네, 33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자, 33조 원이 나오고, 자, 한 달 동안 1조를 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1조에 나누기, 자, 32조 원 하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하면, 자, 3.1%입니다. 3.1%. 특히 기관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한 달 동안에 유통주식에 몇 퍼센트를 매집을 했냐? 프로를 매집한 거예요. 이 초대형주를 3%를 매집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매집을 했으니까 한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을 잡으면 못해도 변동성이 30%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대비 30%냐? 여기 보시면 24만 5천 원 구간 있죠. 24만 5천 원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3%밖에 상승을 안 했네요. 그러면 30%에서 13%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17%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 상승률이 어디까지 나오냐? 못해도 3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흐름을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보니까 9월 25일 날 1000억치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투신에서도 700억치를 매수를 했고 연기금에서도 500억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져요. 매도하는 흐름 없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40조잖아요.
40조에 0.3% 하면 얼마냐? 그러면 1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억치만 하루 만에 유입이 되면 그러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1200억치를 넘어서 3000억치, 2000억치 오늘도 1200억치 이상 1700억치가 들어왔어요. 이런 시가총액이 10조, 20조, 30조짜리 초대형 종목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순매수가 하루 만에 들어오는 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네이버는 가능했다라는 점, 이미 발생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급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좋은 흐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대시세 수급 패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누구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얘네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관 투자자다. 그리고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성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줄 때 또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렇게 매집 비율이 10%, 20%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냐?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이 2024년도 매집 비율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매집 비율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도 그러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1년 동안의 매집 비율이 좋았는데 그 결과가 2025년도에 나타났어요. 네이버도 현재 매집 비율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2025년도보다 2016년도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26만 3천 원대 24만 6천 원대, 그 다음에 23만 원대, 이렇게 분할 매수만 잘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요. 110조입니다. 그리고 서클의 시가총액이 40조예요.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치면 못해도 2배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카카오도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카카오는 만약에 한 5만 원대 초반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이후 지지받고 반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이 회사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4차 혁명 시기에는 데이터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네이버 카카오로 생활 패턴들 다 QR코드로 찍어서 다 보내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돈이라니까요. 그게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메이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모아서 내년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그래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숙면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여기다가 공유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장시를 하기 전에 뉴스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어떤 종목이 중요한지 이렇게 키워드 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투자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매집 비율, 그 다음에 수급 맥점이 발생하는 종목, 그러니까 수급 데이터들,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수급 데이터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요. 제가 수급과 관련된 부분, 재료와 관련된 부분 정리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뭐 하루에 뭐 3, 4개 정도? 많으면 한 5-6개 정도? 그 정도만 올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데이터 공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 보이시죠? 수익맨 메인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더보기란 있죠? 여기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장하시는데 뭐 전화번호나 뭐 설문조사나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편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오늘 같은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이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찍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